수사의 단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있고 이 단서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혐의가 생기면 그때 수사가 개시된다라는 거죠. 즉 수사의 단서로서는 아직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의 단서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혐의가 발생하면 그때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형소법 19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형소법이 시행된다면 검사의 경우에는 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197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한번 보시죠. 개정 전에 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개정법을 보시죠. 개정법에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는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197조 1항입니다. 경무관, 총경, 경장,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수사의 단서는 불심 검문, 고소, 변사자 검시 등이 있는데 먼저 변사자 검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로 보시죠. 변사자 검시, 형소법 222조입니다. 형소법 222조로 보시죠. (222조) 변사자의 검시 1항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청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즉, 이 1항의 검시는 아직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사의 단서라는 거죠. 이 수사의 단서를 통해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그때 수사가 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검증은 수사라는 거죠. 수사 단서와 수사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이 그 내용입니다. 제1항의 검시는 아직 수사가 아니다. 그런데 이 검시를 통해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 이때부터 수사라는 거죠. 검증. 그때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가 개시된다. 변사자 검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수사의 단서 중에서 불심 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심 검문은 형소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직법 제3조 3조 불심 검문 제1항 경찰관은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호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 의심은 주관적 혐의 발생 전 단계의 의심이겠죠. 주관적 혐의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심 검문, 수사의 단서 단계입니다. 자, 2호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2항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 동행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의 동행이니까요.
사망. 경찰관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사항.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자, 5항.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등을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자, 6항, 7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구나. 자, 보시고 다시 교재로 넘어오시죠. 불심 검문이란 거동 불심자에 대한 질문인데 거동 불심자 각조 보시죠.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했죠. 이 의심은 주관적 혐의 발생 전 단계의 의심입니다. 불심 검문은 수사의 단서 단계이니까요. 검문 당시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 정보 등에 기초하여 불심 검문 대상자인지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그 대상자에게 형소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 이 정도면 수사라는 거죠. 이 정도 혐의라면 그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불심 검문은 수사의 단서 단계이니까. 거동 불심자에 대한 질문 각주를 보시죠. 그 질문을 하면서 소지품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 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지요. 질문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흉기 외 소지품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고요.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까지 불심 검문으로서 허용되냐. 소지품 검사는 외부에서 관찰하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불룩하게 나온 게 있는지 주머니에서. 그래서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내용을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표 검사,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물건을 꺼내보라고 내용 게시를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게시된 소지품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불심 검문으로서 행할 수 있는 소지품 검사의 방법은 외부 관찰, 내용 질문, 외표 검사,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그 이후에 내용을 게시를 요구를 하거나 꺼내보세요 라고 하거나 그 게시된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불심 검문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자, 소지품 검사는 관, 질, 만, 개, 검 5개의 단계로 행해지는데 수사의 단서인 불심 검문으로서는 관, 질, 만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 개, 검까지 행하는 것은 위법한 소지품 검사가 된다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그런 위법한 소지품 검사에 이은 체포의 적법성, 후행 절차가, 그러니까 체포죠. 선행 절차, 위법한 소지품 검사를 이용하여 행해졌다면 그 선행 절차의 위법성은 후행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행 절차가 위법하면 후행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불심 검문으로서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내용 게시까지 요구하고 그 게시된 소지품을 검사까지 했다. 그러면 그 소지품 검사는 위법하겠죠? 근데 꺼내본 물건이 범죄의
사용된 물건이다. 그래서 체포했다. 그렇지만 그 소지품 검사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체포도 위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지품 검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불심 검문과 수사를 비교해 보죠. 경직법 3조 불심 검문이죠. 아직 수사 단서이고 수사 단계가 아닙니다. 즉 혐의가 발생하기 전 단계이죠. 불심 검문을 통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199조는 임의수사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소법 199조 보실까요? 자, 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1항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건 임의수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강제처분은 강제수사죠.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2항 읽어보시고 200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것도 임의수사의 방법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몇 호실로 오세요 라고 해서 진술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임의수사입니다. 다시 교재로 넘어오셔서 다시 경직법의 내용을 보시죠. 그래서 불신 검문을 할 때 정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때 소속 성명을 밝히고 질문 목적 이유를 고지해야 된다. 판례 보시죠. 자전거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에게 정지를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아 이를 가로막고 소속 성명을 밝히고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은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한 경직법상 정지 질문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 정도로 이렇게 가로막고 또 불응하고 그대로 전제하는데 또 가로막았다.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고 불심 검문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판례도 알아두시고 그런데 경직법에서 이런 정지 질문을 하는 것이 피질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이 서로 가시죠.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소속 성명 등을 밝히고 변호인은 조력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경직법상 불심 검문으로서 임의동행 요구하는 것과 또 달리 임의수사로서 임의수사의 방법으로서 같이 서해 가시죠.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판례를 보시죠. 형소법 199조 1항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함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된 각종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등 형소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그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즉 이미 수사의 방법으로 같이 서해 가시죠. 이미 동행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수사의 단계인 불심 검문으로서의 임의 동행 요구와는 다릅니다. 이건 수사 단계예요. 그런데 이것은 임의 수사이고 임의 동행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실질은 똑같아요. 체포와 유사하게 되는데 영장 없이 행해지니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사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그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알, 자, 객, 명, 증. 이 요건이 갖추어져야 임의 동행이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소법 200조, 200조도 피의자 출석, 임의 수사라고 말씀드렸죠. 에 의해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도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경직법상의 불심 검문이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보시죠. 경직법 3조 2항의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도 형소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위 법리가 적용된다. 불심 검문을 해서 불심 검문 임의 동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심 검문에서 임의 동행도 알자 자객 명증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이 임의 동행의 적법성의 요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직법상의 임의 동행 요구도 형소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진다면,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알자 자객 명증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그 임의 동행 요구가 적법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수사의 단서 중에서 불심 검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